주식 폭락하고 있죠. 이 주식 폭락 어디까지 떨어질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요즘 주식 상황은 아시다시피 작년 7월 고점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주가가 한 보따리 떨어졌죠. 하지만 그 후 반등 두 보따리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자꾸 오를까봐 사람들이 두 보따리 들어왔죠. 그 후 사람들 온 거를 고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심정이 어떤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만신창이고요. 삶의 의욕이 없다고 합니다. 쌍코피 났고요. 큰 손실로 주식 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반복다리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기업을 믿지만 1년째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막상 계좌가 안 좋아지다 보니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이 삶의 의욕이 다시 생길까 봐야 됩니다.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 말 듣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오죠. 왜냐면 주식시장에도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주식시장 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월 평균으로 보시면요.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 올라갔다 폭락했고요. 2008년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죠. 떨어지고요. 코로나 사건 또 떨어졌습니다. 이런 월 평균 상태로 보면 아까와 그림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런 상태죠. 120월 평균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요.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요런 형태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주가들이. 이 코스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평균이죠.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떨어졌다가 항상 돌아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항상 살아나죠. 이거 왜 이럴까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하신 거는 그 기업에 투자하신 겁니다. 도박을 하시든 말았든 그 기업에 돈을 넣은 거죠. 따라서 회사에는 땅, 건물, 기자재, 소재도 있고요. 회사가 키우는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치가 모든 기업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모두가 겁나서 파는 겁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더 그 기업이 안 좋게 보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생각했던 회사마저도 그 기업의 주가를 보고 판단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더 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주가가 반등한 거 말죠. 자, 반등을 꼭 한다 했죠. 기업 가치 때문에. 이 선은 120 월 평균선입니다. 왜 129, 119도 아닌 120이냐?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61선, 31선, 121선. 왜 이걸 보냐? 이런 걸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보기 때문에 본다. 왜 하필이면 60일, 30일? 그 선을 보는지.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놓으셨겠지만 어쩌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120월 평균선 보시면요. 이 밑으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마다 사면 어땠습니까? 이득이죠. 자, 이때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 보고 대충 삽니다. 이득이죠. 여기도 우리나라가 점점 성장합니다. 자, 선 밑에 떨어졌을 때 또 샀으면 어떻습니까? 이득이죠. 돈 벌었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도 엄청 떨어졌죠. 빨간 선 밑에 샀을 뿐입니다. 또 이득 봤습니다. 지금 어때요? 빨간 선 밑에 내려왔죠? 여러분들 엄청 주식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식은 그 가치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너도 나도 팔 때 그 집단 심리가 모였을 때는 그냥 무조건 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어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야 됩니까? 겁나서 팔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항상 주식 가격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하신 분들은 무조건 쌀 때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폭락 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더 매수합니다. 시장 상황 보고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장 상황 보고 그 말은 주가 바닥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지금보다 비싸게 사겠다 이 말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요. 코로나 때 다 팔고 도망갔었죠. 근데 반등한다. 요때쯤 되겠네요. 요때 좀 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할 때 사는 겁니다. 주식은. 대충 사는 거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주식시장 역사를 다시 봅시다. 1980년대 요때부터 폭락할 때마다 샀으면 어때요? 부자 됐죠? IMF 구제금융, 9.11 테러, 엄청난 폭락을 다 겪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고요. 떨어질 때 대충 사면 됩니다. 지금 어때요?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주식 박앤셀 중입니다. 이때마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산다. 답이 나와 있죠? 자,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 다시 봐야 되겠죠?
1번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주식시장 안 좋으면 팔아 제낍니다. 그럼 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자, 이 사람들은 수익률 안 좋아진다. 그러면 프로그램적으로 자동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그럼 또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거 보세요. 자, 옛날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계셨죠. 그분이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고 주식을 팔았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회사 관계자들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우리처럼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가 떨어졌다고 팔지 않죠. 이런 매도세가 다 끝나고 나면요, 하락이 멈추고 또 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팔 사람 다 팔면 주가 하락이 멈추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식시작 하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함께 간다, 이 말씀 그럴듯했죠? 두 번째, 기업에 투자한다, 이 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난 오래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야지, 이런 꿈도 가졌을 겁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진다, 이 말씀도 제가 수차례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한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이런 거 없어요. 만신창이 삶의 의욕 없고 쌍코피, 정신고통, 이거밖에 생각 안 납니다. 이게 어떻게 기업을 보고 투자한 겁니까? 지금 폭락으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변한 건 여러분들 마음뿐입니다. 결국 지금은 엄청난 기회예요. 주식이 안 좋으면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저하고 자주 보는 친구들은요, 이 폭락을 공포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너 아는 사람들이나 잘 안 보는 사람들은 이걸 공포로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 시장을 안 무서워하는 제 친구들은 저한테 세뇌를 많이 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다만 어디서 이걸 배웠냐? 피터 린치, 박영호 선생님, 그리고 존리 아저씨, 이런 분들한테 배운 겁니다. 배운 걸 친구들한테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성공한 사람 말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항상 폭락을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기업을 믿지만 1년째 하락 중. 여기서 믿지만, 이거 엄청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기업을 믿지만, 여러분들 기업을 믿었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어쩝니까? 그건 되게 무책임하죠. 기업을 믿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실적을 분기마다 확인해야 되지요. 그 기업 믿었다고 나중에 주가 떨어졌다, 나중에 실적 안 좋다, 그 누가 책임집니까? 믿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 성공하는 방법은 매년 성장하는 지금 싸게 파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점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싸게 팔면 사는 겁니다. 이때라도 사는 거죠. 그러면 잘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박앤세일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팔고 더 싸게 팔면 사자, 이런 생각 마십시오. 주식 투자 성공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고. 자, 지금은 세일 중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비중 지키시고 이 기회를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기업에 투자하시면 결실이 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좋은 회사, 거기만 보십시오.